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밑에 4줄 나와 있죠. 출제가 7개에서 8개인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2문제, 3문제 되어 있죠. 네 번째 토지 거래 허가도 2문제, 3문제이죠. 그것부터 먼저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이고, 중간에 끼어 있는 주택임대차 신고 한 문제, 외국인 특례 한 문제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 가벼운 거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고, 내용이 많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밑에 목차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있죠. 넘겨보시면 암기사항인 것이 3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하는 거 아니야?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뭐하고는 유사하겠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서 쓸 거 아니야. 매매 계약서 쓴 내용을 그대로 신고서에 적어와라 그 말이니까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하고 신고사항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닌 것,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은 뭐? 확인 설명사항이었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던 내용은 완성이 되면 어디에 적어주고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지. 그래서 신고사항 옆에 확인 설명사항 X 적을 줄 아시고, 확인 설명사항은 뭐가 아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그럼 신고사항은 뭐하고는 유사하다. 위에다가 신고사항 위에다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과 유사 그렇게 적어서 알고 암기하시라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과는 유사하다. 그래서 시험에 암기사항으로 잘 나왔던 것이 공법상 거래규주 및 이용제한사항은 설명해야 한다. 설명사항이 어디 적고 설명서에 들어가지 어디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도 아니고 신고서 기재사항도 아니다. 그게 제일 잘 나와요. 자, 신고사항도 암기사항인데 공통신고사항 돼 있죠. 공통신고사항에다가 이번에 법인이 나왔죠. 맨 밑에 법인 외의자 나왔죠. 옆에 페이지 4번에 실제 거래 가격이 다음 구분에 따른 토지 매수하는 경우 쪼개져 있죠. 이건 나중에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공통신고사항은 무슨 말인지, 법인이 주택에 대해서 할 때 뭘 더 추가해서 제출하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암기는 나중에 하시고, 39페이지 하단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기재사항별 작성 방법 있죠. 그 체크하시고, 서식 중에서 확인 설명서가 제일 잘 나오고 두 번째 잘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기재사항. 이건 교재 보시면서 나중에 정리하셔야 되고, 넘겨보시고 그럼 설명드릴 목차만 먼저 보는 겁니다. 매년 나오는 게 40페이지 하단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있죠. 꼭 체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 하단 41페이지는 위에 4번부터는 가볍게 보시면 돼. 밑에 하단에 시군구청장의 업무가 있고 넘기시면 국토부 장관의 업무가 있죠. 그래서 페이지가 42페이지까지가 2개, 3개 나온다는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응되셨다. 이제 2시간 지났다. 네? 뭐 이래가 언제 끝나겠는데 걱정되기도 한다. 걱정하실 필요 없죠. 하다 많은 거지 뭐. 하다 많다 그러면 앞부분에 법령 쪽은 진도가 나갔고 앞으로 나갈 부분이니까 별 걱정은 별로 없어요. 앞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고, 어쨌든 목표는 경공매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다고. 대답처리 좀 적어지긴 한다. 서서히 이 부분은 더 약하다. 우리가 지금 더 대답해 놓겠다. 그럼 제가 감을 더 지르겠다. 그러면 오후에 그러면 뒤에 실명 부분 더 모른다. 더 감 지르고, 그죠? 끝나고 나면 개운하게 목이 조금 갈갈하게 가야 집에 가서 소주 반병 남겨놨어요. 물 소주 딱 먹고 딱 자는 거죠. 우리도 한잔 해야죠. 오늘은 술 안 먹나? 그렇지. 술을 먹습니다. 정확하게 술을 못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돼. 괜히 끌려가 술도 먹는데 끌려가지고 고생하면 안 되고. 술 잘합니다. 안 된다. 어떻게 가지고 잘합니다. 뭐 억지로 막 먹인다고. 그래서 제가 술을 원래 못 먹는 사람인데 집에 아버지가 술을 먹는 제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어요. 아버지가 머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닮아가지고 지금 형제들 그랬는데 소주 2잔 먹고 뻗고 그랬다고요. 근데 객지실 하다 보니까 꽃빛 풀린 망아지가 돼가지고 객지실 하다 고노쇼를 가고 그러니까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약을 한 3천만 원씩 먹었을 거야 아마. 체질 바꾼다고. 그렇게 지금 이제 몸이 멀쩡해 보이잖아. 굉장히 허술하다. 내부 내용물은 아주 허술하다.
자, 여기 보시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입니다.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할 부동산은 뭐인가? 신고해야 하는 계약은 어떤 계약인데 신고하시고, 신고해야 할 때 의무는 언제부터 며칠 이내에 어디 가서 신고할 것인가? 이게 신고 대상입니다. 박스의 문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신고 대상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부동산은 뭐하고 뭘 말한다?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이 중개 대상물 몇 개? 5가지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긴 하지만 신고 대상 부동산이 아니므로 임목에 대해서 매매했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매매했습니다. 신고해야 한다? 아닙니다. 신고 대상 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건물에 대해서 어떤 계약한 때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이어도 증여 계약은 신고한다? 나머지는 신고 대상 계약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토지 건물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부동산 등도 신고 대상이다. 부동산 등 하면 부동산 포함되어 있죠. 토지 건물 또는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가 등이죠. 공급 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토지 공급 계약, 건축물 공급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이기 때문에 적었겠어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분위기잖아. 왜? 더군다나 하얀색이잖아 지금. 야, 눈치학상으로. 저거 빨간 펜 드는 거 보니까 아닌갑다. X 하시면 되지. 공급계약은 분양계약이죠. 법이 몇 개? 토지 건축물 공급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법이 몇 개? 8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건공도정 빈산주택. 그죠? 요 8개 법에 따른 토지 공급계약, 건물 공급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건축법이 있다 이게 없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이 공법 안에 있는 게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있죠. 건축법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급계약 할 때 건축법상 공급계약은 아니고 이거 나중에 법률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안면이 있다. 건공도전 빈산주택 없어도 할 수 없고 그러면 공급계약을 하게 됐다. 공급계약이 분양계약 아니야?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줄이면 뭐? 분양권도 공급계약을 통해서 나온 거죠. 법이 몇 개? 8개. 분양권도 매매할 수 있다. 신고하라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줄이면 뭐? 입주권은 법이 몇 개? 2개. 정빈이. 정비법하고 빈집법. 네? 법 2개. 8개 정리되는 것 8개 2개짜리. 그럼 공통은 정비법하고 빈집법은 공급계약에도 있다. 분양권도 있다. 입주권도 있다. 그 재건축 조합 생각하시면 되지. 재건축 아파트에 건축되면 조합은 분양분이 있고 일반 분양분이 있다 없다. 일반 분양분은 분양권이잖아요. 다음 중 공급계약과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은 몇 개? 2개. 정비법하고 빈집법. 매매계약을 했다. 신고해야 되죠. 언제부터? 매매계약 체결한 날부터 항상 기산점 언제부터 이걸 꼭 체크하시라고. 숫자는 어차피 틀리진 않아요. 수십 분 하니까 문제 풀 때 30일. 계약 체결한 날부터 자리에 잔금 지급일 이전 등기일부터 안 되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신고하는 관청이 신고관청이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라 부르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여기는 중개물을 배우시는 게 아니죠.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관청이다. 그죠? 특별자치시장은 신고관청이다.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도 구가 없으면 시장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여기는 부동산 소재지고 공인중개사법은 사무소 소재지고. 요게 신고 대상입니다. 됐죠? 신고 대상이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이전 신고해야 한다 할 때 뭘 적어오라고?
이전 신고서 가져오라고. 등록 신청해야 한다. 등록 신청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단 말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신고할 때 제출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가 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신고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신고서에 적을 내용이 있다 없다? 신고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적어서 신고 의무자가 누굽니다. 표시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틀어서 서식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뭐하고 뭐?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가 완성되면 작성해서 교부하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만 서명도 하고 날인다. 서명 및 날인. 나머지는 다 뭐? 전속중개계약서 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해제신고. 나머지는 싹 다 또는이에요. 그럼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한 날부터 며칠? 30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고서 제출하라 그 말이니까 신고할 때 뭘 가져오라고? 신고서를 가져와라 그 말이죠. 그럼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 첨부한다? 원칙은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고 뭐만 가져오라고? 신고서만. 신고서는 표준 서식이 있다. 있으니까 직접 도장 찍어서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기억납니까? 전자계약 시스템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회사가 국토부가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회원가입되어 있고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다면 거기에 해당 사항을 입력시키고 공동인증서 가지고 전자인증해 놓으면 신고가 되어 있다 지금. 그게 전자문서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국토부에 인터넷 전산망에다 입력시켜놨다 그 말이죠.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사본 제출하는 것이 예외고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자문서 안 되는 것이 예외다. 이런 거 체크하시면 돼. 그러면 방금 보셨듯이 신고사항은 공통신고사항이 있었죠. 공통신고사항이란 말은 신고 대상 계약이면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법에 정하고 있는 공통신고사항을 여기 다 적어오라고. 됐어요? 법인이 정부에서 주택 공급 정책을 피는데 법인이 자본이 많은 법인이 아파트 한 동을 다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공급 정책에 제대로 공급 정책에 효과가 없다. 누구 때문에? 법인을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 법인이 주택에 대해서 거래 계약 어떤 계약? 매매 계약하게 되면 매도인이든지 매수인이든지 법인 네가 자본 금액이 얼마이길래 아파트 한 동을 다 매입하노? 법인 현황도 신고한다. 법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이 누구인 내부 거래일 수 있죠. 네가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구해올래? 자금 조달계 지급 방식 들어간다. 이 추가 신고서가 있다는 겁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얼마짜리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거나 법인이면 주택이면 갭투자는 법인을 규제할 목적에 금액 제한 없이 지역 제한 없이 무조건 주택에 대해서 법인이 거래계약하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추가를 가져가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얼마짜리 6억 이상짜리 무엇을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뭐 할 때 매수할 때 법인이면 금액 제한 없이 지역 관계없이 주택에 대해서 거래계약이면 무조건 추가 신고하시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얼마 이상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돈을 어떻게 구해올래?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들어가고 아시겠죠? 최근에 추가된 것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수할 때도 추가 신고 사항이 있다. 지금 공통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신고서에 공통으로 신고 대상이면 다 적어오고 추가로 법인이 주택에 대해서 거래계약하면 추가로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추가로 가져오시고 네?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가져오시고 법인 외의자가 얼마 이상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가져가죠. 여기에다가 뭐 가져오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추가해서 가져오시고
토지도 매수하는 지역이 수도권 등이다. 수도권 어디요? 서울, 경기, 인천에다가 등 하게 되면 세종특별자치시하고 광역시까지 해서 토지를 1필지 단위로 매매할 수 있다. 지분 단위로 매매할 수, 지분으로 매매할 수 있죠. 그래서 필지 단위이면 수도권 등에서는 얼마? 1억 이상 토지를 매수할 때 공통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하고 그 신고하는 물건이 토지이고 수도권 등에서 얼마? 1억 이상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그 토지를 매수해서 뭐를 이용할 건데 이 돈을 어떻게 구해올래? 자금 조달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수축하시고 수도권 등이 아니면 6억 이상 토지를 매수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서 가져와라.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 지분 매수할 때는 수도권 등에서는 금액 제한 없이 다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수축하시고 수도권 등이 아니면 지분이든지 필지든지 얼마? 6억 이상. 이렇게 따로 정리할 필요는 있다. 나중에 이거 나중에 6월달쯤에 정리하시면 되고 신고사항은 공통신고사항이 있다는 말은 신고서에 적어갈 공통신고사항이 있고 법인 인자가 주택을 법인이 아닌 자가 주택을 토지할 때 따로 서식이 또 따로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30일 내에 제출할 때 원칙 뭐만 가져와라? 신고서만. 사본 필요 없고 방법은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예외로 사본 첨부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문서가 안 되는 거 있다. 이렇게 해놓고 신고 절차가 매년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 지문이 5개예요. 매매 계약을 거래 당사자 누구? 매도 매수인 외국인 등도 포함이다. 외국인 등도 매매 계약이면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 그죠? 포함해야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그 말은 직접 계약했다 그 말이죠. 직접 거래 계약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했는데 당사자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단처럼 일방이 누구이다.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계약인데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 어떻게 신고할 것인가. 잘 나오는 것은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어떤 계약서?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여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한 경우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있다. 신고 의무자가 직접이든지 같으면 방문 제출하든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신고 기한은 30일 정해져 있죠. 대리인 통해서라도 기한을 지켜서 제출해야 될 거 아니요?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5개 지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뜨면 앞에 거래 당사자가 뜨거나 일방이 국가 등 뜨거나 개업 공인사가 공동으로 중개했습니다. 대행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래 당사자 2사람이죠. 거래 당사자가 개업 공인사 중개 없이 직접 계약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업 공인사가 공동으로 중개했다. 갑이 단독으로 중개한 경우하고 갑을병이 공동으로 중개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약했는데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어떻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기는 공동하면 안 되겠다. 당연히 개업 공인사가 이렇게 뜨면 공동이란 말이 없으면 혼자 중개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결국은 거래 당사자가 뜨면 끝에 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방이 국가 등 나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개업 공인사가 뜨면 개업 공인사가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너무 쉬우면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이다. 매수인이 국가다. 누가 신고하면 돼? 국가가 단독으로 매도인과 공동으로 X. 최근 시험 문제. 국가 등 일방이 국가다. 공동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거래 당사자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누구에게만?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말만 구분하시면 되겠네.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말은 뭘 적어오라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적어오라고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신고할 공통으로 신고할 사항을 적어서 서명 또는 날인 하겠죠. 공동으로 신고한단 말은 서명 또는 날인을 어떻게 하라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이나 이게 공동신고예요. 그럼 30일 내에 방문 제출하든지 전자문서 제출할 때 제출은 누가?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해야 한다. 뭐라고 하면 틀린다고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면 틀리고 제출해야 한다 할 때 공동으로 제출해 이렇게 듣고 돌린다는 거예요. 뭐만 가져가면 돼요? 신고서만 가져가면 된다. 그죠? 사본 필요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중개했다 똑같겠죠? 국가 등의 일방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가능하면 단독이죠. 그럼 신고서에 동일 국가 등만 개업 공인사이면 개업 공인사만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죠. 뭐만 가져가면 되고 신고서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럼 예외가 사본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사본 제출하는 경우가 A하고 B하고 둘이 직접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신고서에 A, B 도장 찍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매도인이 지금 계약금 받고 계약했는데 도장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신고할 거 아니에요? 도장 못 찍는데 할 수 있나 없나요?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일방이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말은 나는 도장 못 찍겠다 그 말이죠. 거부하는 사람은 신고하겠다 안 하겠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똑같이 취급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이야. 그러면 매도인이 거부했다. 그러면 거부하지 않은 매수인이 나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일방이 거부한 경우 만약 매도인이 거부했다. 거부하지 않은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계약했는데 일방이 거부하니까 신고서에는 누구 도장만 들어가고 매수인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러 가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보니까 기업 공인인수도 아닌데 둘이 직접 계약했는데 신고서에 도장이 한 사람 빠진 거 아니에요. 왜 한 사람 빠졌습니까? 물어보겠죠. 아, 내가 혼자 찍어온 이유가 매매 계약한 매도인이 매매 계약 체결 후 매매 계약한 신고 대상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서명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사유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일방이 거부한 사람은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 신고 관정에서는 그럼 매수인 네가 적어온 단독 신고서에 매도인이 거부했다 적혀있죠. 그 매도인하고 니하고 매매 계약은 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매매 계약을 했었는데 거부했던 다음에 최종적으로 거부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 당사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뭐예요? 계약서 사본이죠. 그 원칙은 공동 신고할 때는 뭐만 가져가면 되는데 신고서만 사본이 필요 없는데 일방이 거부하여 단독 신고할 때는 계약 당사자를 확인해서 제재를 줘야 되니까 사본을 첨부합니다. 그러면 신고서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사유서도 적어오고 계약서 사본도 복사해서 가지고 들어와라 그 말이네. 이거는 뭐가 안 되고 전자문서를 할 수가 없다. 여기도 똑같겠죠. 개업공인에서 나중에 실무 가시면 소장이 수입이 좀 건수가 중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 건수가 다 잡히면 소득이 많아요. 소득권이 8천만 원이 올라오면 세금권이 많이 달라요. 종합소득 구간이. 그래서 간혹은 저는 이번에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업공인에서도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하지 않아 혼자 들어갔죠. 들어갈 때 뭘 적어오라고? 사유서 적어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부한 사람은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다. 큰 내용은 아닌데 당사자 공동중개 나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1인이 제출 뭐만 가져간다? 신고서. 일방이 거부하면 사유서 사본 들어가니까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됐어요?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있다. A, B가 직접 계약했는데 서명 날인은 누가 돼 있고 A, B 당사자 서명 날인 돼 있죠. 그러면 A, B로부터 위임받은 C가 대리인 자격으로 A, B가 서명 날인 되어 있는 신고서 들고 신고한청에 간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인수가 신고 의무사이다. 개업공인인수가 갑에 도장이 들어가 있죠. 소속공인인수 을이 간다는 겁니다. 자, 지문은 대행한다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서 제출은 누구만 대행한다? 소속만 대행하면 딱 정하시라고. 보조는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무자가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겠죠. 방문해서 시군구 갈 때는 공이 뭐는 보여주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신분을 확인할 선서를 다 보여주죠. 그럼 대리인이 신고서 들고 지금 대리하러 가죠. 그럼 대리하러 간다. 신분을 확인할 선서를 다 보여주죠. 그러면 신고서에는 당사자 AB 도장이 있고 신분증은 누구 신분증? 대리인 C 본인 신분증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럼 신고서에 적혀있는 사람하고 신분증은 다르죠? 그럼 신고한청이 당신 누구에 물어볼 거 아니야? 내가 AB 계약 당사자가 사정이 있어서 신고서 제출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증명해야 되겠네.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 AB가 적어준 위임장이 있죠. 점포동 100번지 토지 매매권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C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한 사람은 위임장은 우리가 적어준 게 맞다. 증명해야 되죠. 위임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대리권 증명해야 된다고. 그럼 이거 들고 와라 그 말 아니야?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 전자문서가 안 된다는 말은 방문 제출은 대행할 수 전자문서도 안 되고 방문 제출도 안 되면 공중에 띄워놔야 되나 그러면?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는 말은 방문 제출을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도 대행할 수 있죠. 신분증 보여주죠. 당사자의 위임받은 이 일반인인 C는 신분 확인 안 되죠. 그러니까 위임장에다가 들고 오라고.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가 되어 있다.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의 신분증명서만 보여주면 되지 위임장이다.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증명서 사본의 필요가 없다. 이게 신고 절차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앞머리 졌다고 그래 당사자 공동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그럼 신고서를 제출받은 누구는 신고관청은 신고서에 신고상이 정확하게 기재되는지 확인하죠.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빠졌네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들어가면 신고관청에 신고서 제출하면 신고관청에 기재사항이 정확한지 보고 대부분은 신고필증 바로 줘요. 근데 신고관청은 관할 지역 내 토지 건물 실거래가 정보가 다 있다. 국토부처럼 다 있잖아요. 차이가 너무 크면 조사도 한다는 겁니다. 신고서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신고 내용 그대로 매매했는지 실제 계약하고 일치하는지 신고사항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 의무는 아닌데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신고서에 적혀있는 가격이 4억에 들어왔다. 실거래가가 실제 거래 가격이 그 아파트나 토지 가격이 5억이다. 차이가 크죠. 그럼 4억대로 계약했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신고 의무자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신고 의무자인 거래 당사자에게 그러면 신고서에 적혀있는 대로 4억대로 계약했을 거니까 4억짜리 계약서 제출 요구할 수도 있고 4억대로 계약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입금한 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쳐서 4억대로 입금되어 있겠죠. 신고서에 적혀있는 매매대금 그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입금표 통장사본 있죠. 그럼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나와요. 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실질은 4억이 아니고 5억짜리 계약서인데 다운으로 신고 들어왔다 그 말 아니요? 그러면 실제 계약서는 얼마짜리 돼 있다고? 5억짜리 돼 있겠지. 그 4억으로 신고 들어왔다 그 말 아니요? 그럼 4억짜리 계약서 가져와라 그 말 아니요? 그럼 당사자 불러가지고 4억짜리 계약서, 5억짜리 계약서장 쓰는 게 어렵다 싶다. 둘이 매매 계약했다. 실제로 5억에 매매 계약했다고. 신고는 얼마 들어갔다고? 4억에 들어 4억짜리 계약서 가져오라 그 말 아니야? 그 둘이 만나고 4억짜리 계약서 쓰는 게 어려워 쉬워요. 개업 공인서 통해서 실제로 5억에 했는데 4억에 신고 들어왔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4억짜리 계약서 가져오라고 하면 당사자 불러가 4억짜리 계약서 좀 쓰면 되잖아요. 이건 계약서 제출하지 않은 것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안 돼. 이건 암기상이 아니고 이거 입금표 통장사본 가져와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못했다. 그 말은 4억대로 계약했다 안 했다. 4억대로 계약했으면 4억짜리 통장사본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제출하지 못했다. 그 말은 신고서 내용들을 계약한 것이 아니다. 그 여기 3천만 원이에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나면 무조건 얼마? 3천만 원. 이거 나중에 암기사항이야. 500만 원짜리 암기사항이 아니고.
신고 내용을 조사했죠. 조사 결과는 보고해야 합니다. 누가 조사했어요? 다 신고 관청이, 여기는 신고 관청이고 공인인증서법은 대부분 등록 관청이에요. 나중에 정리하실 때도 7월 달에 신고 관청 자리는 정리하실 필요가 없고 국장은 하는 자리하고 시도지사 자리 이것만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다 누구? 신고 관청이에요. 조사 결과는 누구한테 보고한다? 무슨 국장 그래 뭐 국장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데 제가 시도의사한테 넘겨야지. 시도의사는 관할 지역의 여러 시군구청장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취합해서 매월 1회 누구한테? 국장에게. 네? 여기하고 구분하실 게 신고관청은 신고받게 되면 결국 실거래가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신고 가격이 적정에 들어왔는지를 검증할 의무가 있다. 조사도 하지만 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뭐 하라고?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누가? 신고관청 이거는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누가요? 신고관청이. 그러면 의무를 이용하려면 전국 규모의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어느 시군관리 없이 들어가서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구분하시라고. 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나오면 신고관청이. 그 신고관청이 적정성을 검증하려면 전국 규모의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겠네. 그 인터넷 이름이 부동산 신고받은 거래 가격이 적정한지를 누가 검증할 수 있도록 신고관청이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 체계, 체계는 인터넷입니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누가? 이건 전국 규모다. 전국 규모면 다 국장. 이 구축 운영. 구축 운영은 국장.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는 사람 누구? 신고관청이. 그럼 신고관청은 신고의 적정성을 뭘 통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통해서 적정성을 검증했죠. 신고 제도의 종착지는 어디요? 세무서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기본은 실계약한 내용대로 신고서에 적어오면 조사할 것이면 조사하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내가 신고받고 검증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세금 매길 때 활용하십시오. 세무서 넘기는 게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면 조사 결과 보고는 시도에서 넘어가지만 적정성에 검증한 결과 최종 목적지는 어디? 관할 세무관서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받은 세무관서의장은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보고해야 한다. 신고관청은 단계를 거쳐서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누구에게? 국장에게.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누가? 신고관청. 검증 결과는 어디에다가? 세무서장에 통보해야 한다.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신고제도 일반이에요. 그럼 신고하겠습니다는 말은 신고인 입장에서 보면 확인해 보시고 뭐 내달라고? 신고하겠습니다. 뭐 내달라고? 신고 필증 내달라 그건 아니요?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며칠? 잘 모르면 지체없이 이제. 왜냐하면 어차피 앞으로 5일, 7일, 10일, 15일은 암기하실 거예요. 5일. 오늘 5일 전학이 나왔다. 그 한 개밖에 없다. 잘 보여야지. 누가? 그 있잖아요. 그 잘 보여야지. 누가? 시도의사가 뭐 한 것을 그 있잖아요. 자격 취소한 것은 누구에게? 국장에게 잘 보여야지. 5일. 그게 5일이야. 실제는 온천지 실자다. 똥칠, 개칠, 등칠반, 자칠반, 전칠 이렇게 나온다고. 11절에도 많다. 사무소 이전 2열, 고용관계 종료신고 해, 열, 예방교육 예, 열, 부가 열 이렇게 나온다고. 15일짜리도 있다. 손 씻고, 수시고, 흐시고 이렇게 있죠. 지체 없이 발급해야 돼. 자, 어떤 계약을 하여 신고했고 매매 계약에서 신고했다. 신고한 사람이 신고 필증 발급받아 왔죠. 그럼 매매 계약한 매수인은 자기 명의로 등기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등기법이 이전 등기하러 가야 되죠. 이 등기법이다. 토지 건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등기관에게 내 명의로 이전 등기하게 되는 원인이 매매 계약입니다. 등기 원인을 정면한 서면을 가져가야 원인 정서대로 등기해 줄 거 아니야. 부동산 등기법에서 토지 건물에 대하여 계약이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할 등기 원인 정서는 뭐예요? 검인계약서야. 등기는 형식적 심사다. 취득은 실질적이다. 취득은 조사 측량하니까요. 그러면 등기에 필요한 검인도
시군구청장이 도장 찍어줄 때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그만 보고 찍어줘요. 실제로 매매 계약했는지 실질적 계약 내용은 심사 조사할 권한도 없어요. 그래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필요하면 조사도 한다. 검증 다 해서 넘긴 거 아니야? 결국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등기 신청할 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죠? 요 그림 기억나십니까? 부산진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가 있다. 토지 거래 허가가도 있고 농지가도 있다. 계약서 금인가가 있죠. 한 개 시군간에 여러 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우리 과목에서 필요한 게 요 4개 과 가지고 토지 건물 매매 계약했다. 공급 계약했다. 분양권 입주권 매매 계약했다. 신고해야 되죠. 예외가 있다. 없이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도 예외 없다 말은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고자 허가 받았죠. 매매 계약이면 신고도 해야 한다. 해야 되고 농지 매매 계약하죠. 매매 계약한 당사자가 시구업 면제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죠. 받아도 매매 계약이면 신고해야 한다.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서 신고 필증 나왔죠. 등기할 때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뭐만 가져오라고? 신고 필증만. 토지 거래 허가 받았죠.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구역 내 토지가 농지이다. 허가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본다. 예외 없이 뭐는 해야 한다. 여기 신고 절차요. 시간 남았죠. 다행이다. 10분 남았네. 신고해서 신고 필증이 나왔다. 좀 쉬었다 합시다. 이런 표정 보내지 마요. 쉬는 시간도 빠뜨릴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하시 빨리 앉으시라고. 10분에 3분 아끼면 30분 절약될 거 30분 같으면요. 중요 테마 2개나 해요. 실명법은 그냥 뭐 30분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9천을 떠돌지 마시고 그냥 오시라고. 저도 담배도 피우고 들어올 테니까. 자, 신고 필증이 발급되었죠. 신고한 다음에 신고 필증이 나왔다고. 신고 필증이 나왔다면 금인 받을 필요 없이 신고 필증 가지고 등기 신청하면 되죠. 그 등기하려고 보니까 신고 필증에 신고한 내용이 잘못 기재될 수도 있다. 잘못 기재되었다면 잘못 기재된 대로 신고 필증 가져오면 등기 하자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신고 필증에 신고상이 잘못 기재되면 잘못된 부분을 표시해야 되겠죠. 포착해야 되겠네. 도장은 매수인 혼자 찍으면 돼요. 둘 다 확인해야지. 매매 계약은 둘이 합의해서 매매 계약했고 매매 계약한 내용을 같이 신고해서 신고 필증이 나왔다면 잘못된 부분도 같이 서명 또는 할인해서 정정 신청 제도가 있죠. 잘못 기재되었다. 뭐 할 수 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신고했습니다. 이제 신고 필증이 하자 없이 제대로 나왔다고. 그러면 등기 신청하면 되죠. 그런데 매매 계약 당사자가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거래 가격, 조건 기한은 둘이 합의해서 정했죠. 합의해서 정한 내용대로 신고했죠. 신고한 내용대로 신고 필증이 대로 나왔다고. 그런데 사정이 바뀔 수 있다 없다. 매수인 명의로 등기 신청하기 전인데 사정이 바뀌었다.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대출이 늦으면. 그럼 매도인 찾아가서 대출 좀 늦답니다. 죄송합니다.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좀 바꿉시다. 할 수 있나 없나요? 계약의 조건 기한도 바꿀 수가 있고 거래 가격도 바꿀 수가 있다. 둘이 합의해서 정한 내용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합의해서 정한 내용은 또 합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 등기 신청하기 전에 신고 필증에 적혀있는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신고 필증이 잘못되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신고 필증 자체에 표시하고 고쳐서 가져가지만 여기는 신고 필증에는 하자 없죠. 여기에 적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변경 신고는 따로 서식이 있다고. 변경 신고서가 있다고. 등기 신청 전에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뭐 제출? 변경 신고서 제출.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매매 계약이 신고한 다음에 무효 취소 해지가 될 수 있다. 계약이 깨졌죠. 그러면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있다. 무효 취소 해제되면 어렵지 않으니까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이고 변경이 되면 뭐 제출하고 변경 신고서고 잘못 기재 나오면 신고 필증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 3가지요. 일단 2가지부터
정정 신청 남이 잘못 게재되었구나. 그죠? 변경 신고서 남이 합의해서 바꿨구나. 그 말이죠.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인가 아닌가부터 시험 나와요.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이 문패인데 이렇게 적으면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고서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고 필증이 지금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 있다고요. 신고 필증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매수인이 신고 필증 잘못된 부분을 확인 못했다고 그냥 등기 신청 들어갔죠.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했는데 정정 신청 안 해버리면 의무 위반 아니요?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정정 신청을 안 해버리면 누가 또 불이익이야? 등기가 잘못될 거 아니야. 그 당사자인데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는 요 글씨를 기억하시라고 해. 해야 한다면 안 돼. 합격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합격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해. 단정적으로. 정정 신청은 받아주지만 변경 신고를 받아주지만 절대로 변경리가 정정이 안 되는 게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핵심은 누가 매매했는지, 어디 있는 물건 매매했는지,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매도 매수인 신고 의무자가 개업 공인에서 성명은 정정이와 변경된다. 생년월일 안 되겠죠. 소재 집은 사람을 고치거나 사람을 바꾸려면 처음부터 재신고 들어가야지. 그 말은 확인 안 된 사람, 확인 안 된 물건으로 정정하거나 고칠 때는 처음부터 재신고 들어와서 처음부터 확인을 더 거쳐야지 정정이야 변경 안 된다. 최근 시험에 개업 공유에서 성명 정정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성명, 생년월일 옛날에 주민등록번호죠. 소재 지분은 정정이 변경 안 되면 요거 빼고는 정정 받아주겠다고. 성명, 생년월일 빼고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받아주겠다고. 소재 지분 빼고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거래 지분, 종류. 요게 정정 신청사에 나중에 아시겠죠? 변경 신고는 제일 많이 바꾸는 게 뭐라고요?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조건 기한, 거래 가격, 그죠? 그건 아주 암기사항이에요. 요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정정 신청은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갈 테니까 맞게 고쳐서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달라 그 말이죠. 신고 필증에 하자가 없는데 합의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까 맞게 고쳐서 재발급해달라. 며칠? 지금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최초 발급했죠. 등기하고 빨리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고 있다. 더 지체 없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지체 없이는 없으니까 그냥 지체 없이야. 네. 여기 이제 문제다. 신고한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에 해제 등의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자가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구분은 거래 당사자 두 사람이 직접 계약했다. 둘이 도장 찍어서 신고했죠. 신고한 다음에 둘이 소송 붙을 수 있다 없다. 무효 취소되거나 둘이 합의해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 후에 무효 취소 해제되었습니다 하면 둘이는 안다 모른다. 아니까 무효 취소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누구는 거래 당사자는 둘이는 안다. 아니까 무효 취소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에 공동으로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 의무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에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다면 30일 신고했죠. 신고 의무자니까 신고한 것으로 끝이죠. 신고한 다음에 당사자 둘이 합의 해제했는지 소송 붙든지 안다. 모르니까 무효 취소 해제 앞에 당사자가 신고한 후 무효 취소 해제 나오면 둘이는 안다. 둘이는 공동으로 해제 신고 하여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무효 취소 해제 나오면 모른다 그죠?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누구한테 뭐 의무가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때문에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교재를 보시면 41페이지 위에 신고서 제출 대행이 있죠. 그 다음에 계약서 사본 제출을 하는 것이 예외가 있다. 그죠? 신고 내용 조사되어 있고 조금 쉬셨다가 뭘 해야 되는가
42페이지 5번에 42페이지 5번에 해제 신고 있죠. 그 1번에 거래 당사자는 둘이 난다. 아니까 확정된 날부터 며칠 30일 공동으로 해제 신고해야 한다. 근데 밑에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신고는 했죠. 무효 취소해서 사실 안다. 모르니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 맨 밑에 6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그 표현을 익히시라고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해제가 되었다. 따로 해제 신고서 제출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나오고 해제 등이 이루어졌다 나오면 뒤에 나올 말이 뭐예요? 본다. 본다 나와야 되겠죠? 해제 신고서 제출한 본다. 조금 쉬셨다가 뭘 보셔야 되는가? 앞에 39페이지 하단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기재사항을 작성 방법이죠. 그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점심시간은 2시 정도 해서 할 거예요.